목사님은 우리 오필성 목사님이시고 교회는 충남 신동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우리 총회적으로 마을 목회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시죠. 전 목회나 도시 목회에 마을 목회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마을 목회라는 논문을 또 사용하시고 지금 또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마을 목회 이야기를 가지시고 또 실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전국적으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오필성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필성 코리아 목사입니다. 오른쪽에 건물은 저희 원예인 번역 사업으로 다목적 회관을 지은 겁니다. 이 회관의 오른편으로는 제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암벽 체험장을 좀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암벽 체험장을 작지만 넣었고요. 그래서 그 암벽 체험장을 넣고 나니까 저희 홍성군 장곡면 면 소재 뒤에 이제 초등학교가 장곡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암벽 체험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2018년부터 저희 마을에 와서 아이들이 암벽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으로. 저는 마을 만들기하고 또 귀농 귀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011년부터 저희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을 만들기를 관심을 갖고 하게 된 것은 농촌이 지금 다 고령화 되어 있고 그 당시 제가 2010년도에 생각할 때 고령화되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신생아 출생률이 거의 제로 상태죠. 아마 목사님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절반 정도는 아마 도시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도시나 농촌이나 오래전부터 이제 마을 만들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마을 만들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농림부 사업인데 42억 8천만 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유치가 되게 됐습니다. 마을 목회, 여러분 마을 목회라는 용어가 2015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2015년 8월에는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것을 백준영 비전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을 신학대학의 교수님도 처음 마을 목회 신학이라는 용어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부탁을 드려서 우리 한국의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성교학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첫 번째로 이 마을 목회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강의를 부탁을 드렸던 것은 이 한국의 교수님이 그동안 마을 목회를 하는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수님이면 이 마을 목회를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잘 신학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2015년 8월 28일에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마을 목회 현장의 신학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주셨고 또 여러 사례 발표를 또 이어서 마을 목회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을 목회를 2015년부터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가지 또 마을 목회 연구소를 만들어서 마을 목회자 학교를 2016년부터 제가 했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102회기 총회 때부터 최기학 총회장님 때부터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나갔는데 바로 그 세상은 곧 마을이고 마을은 마을 목회를 통해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에서 총회가 모였을 때 제가 2017년도에 그 마을 목회 신학과 실천이라는 책을 엮어서 그 총대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000부 정도를 제가 찍어서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그 LA 갈릴리 신학대학원의 그 마을 목회 관련해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제가 그 마을 목회 신학 국제 포럼을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교단 중심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그 마을 목회 신학 포럼 서울이라고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마을 목회 아카데미를 하고 창립식을 갖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하다 보니까 역시 마을 목회 신학 포럼 서울에서 상임 대표를 지금 맡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꾸준하게 10년 넘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흥성군에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귀농 귀촌 분야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2015년 9월에 귀농 귀촌 상담소를 1호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배경은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2015년에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그 총회 농어촌 선교고 백명기 총무님 그때 막 된 지 한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그 귀농상담소 개소식 때 백명기 총무님을 모셔서 축사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셨던 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 귀농 귀촌 시대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1호로 귀농 귀촌 상담소가 문을 열지만 앞으로 이제 농어촌 지역에는 이런 귀농 귀촌 상담소가 전국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이 귀농 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서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이 상담소 운영 세미나에 참석해서 각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귀농 상담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준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했더니 그 백명기 총무님 그걸 받아가지고 그 실무자 보고 있는 이인호 목사님한테 그걸 맡겼는데 이인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운영 세미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좀 목사님 좀 만들어 주시죠. 해가지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1회로다가 귀농 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홍성에서 1회로다가 하게 됩니다. 그게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막 하는데 1박 2일로 하는데 한 15분이 전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최근에 그 경안도의 안동교회에서 7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총회 막 지난 가을에 총회 막 마치고 경안도의 그 안동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한 35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그때까지 해서 총 그동안에 이 7차에 걸쳐서 220분이 목회자들이 사모님도 거기는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교육을 받고 전국에 지금 20개소의 그 귀농귀촌 상담소가 문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님 총회 농어촌 선교부장님 하실 때도 역시 그 귀농상담소 운영 세미나가 충주에서 그때 했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이 귀농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뭐 몇 년 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전후를 해가지고 지금은 40대, 30대, 20대 청년들도
귀농 귀촌을 하는 이런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지금 귀농 귀촌자가 지난 10년 동안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농어촌이 지금 더 빠르게 과수와 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이 귀농 귀촌 귀향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농어촌 지역이 지금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이 귀농 귀촌 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계획해서 이제 곧 또 충남에서 이번에는 할 텐데요. 그것을 진행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 귀농 상담소를 한번 개설하는 것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참여하셔서 귀한 기회가 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2013년부터 작년 2022년 1월 중순까지 제가 마을 이장을 9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마을 만들기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신동리교회 오필순 목사가 이 저희 그 교회 앞에는 홍동 저수지라고 있거든요. 이 저수지 끼고 있는 4개 마을을 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장이 아니고 생활 지도자였을 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다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4개 마을 이장님들이.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농림부 사업으로 돼가지고 예산이 42억 8천만 원이 되는 사업이 유치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 신동리 오필순 목사가 이거는 마을 만들기를 해가지고 이게 유치가 돼서 이걸 알다 보니까 신동리 분들이 생각에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마을에 좀 이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의 유력 인사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그동안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 4개 마을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시는데 목사님이 좀 우리 마을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목사님이 이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청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저희 교회 연만하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좀 마을 이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몇 차례 그전부터도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 마을의 이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을의 중요한 일들, 마을에 발전되는 일들, 마을의 중요한 어떤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모하는 사업들,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지원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장이 공문이 오는데 그 공문을 보고서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또 공모하는 것이 우리 마을에 좀 이걸 좀 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마을 임원들하고 의논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를 좀 추진해 나가면 좋은데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또 그것을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거 괜히 하자고 그랬다가 잘 안 되면 괜히 난처하니까 아예 손을 안 대고 또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4개 마을이 같이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제안해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사무국장을 맡아서 좀 목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 마을의 이장님들 가운데 한 분을 위원장으로 하고 3분은 나머지 이장님들은 이제 부위원장으로 하고 저는 이제 사무국장을 맡아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 회의에 올리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그 당시 2011년도인데 잘 이해를 많이 갖지 못하고 마을 만들기 하는 거에 이렇게 참여를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관심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회의에 내놓으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사업으로 뭘 했냐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이 장곡 저수지권 이제 그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했어요. 테마 특강하고 발대식을 했는데 이 발대식을 한 건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도 알아야 되지만 홍성군에도 이 장곡면에 이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시작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차원도 있고 또 테마 특강을 했는데 이것은 이 4개 마을이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갖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지역에 소득이 있는 마을을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2011년도에 오디에 대해서 오디의 전망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디 아시죠? 오디. 오디를 가지고서 했는데 제가 그것을 주제로 잡게 된 요인이 뭐냐면 2010년도쯤에 그 오디에 대한 교육을 제가 도농기술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1박 2일로. 근데 그 오디가 정말 그 농사를 지어서 소득 장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거기서 배우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목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것을 같이 4개 마을의 주민들이 좀 이것을 장목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하면 또 가공도 만약에 해서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하면 이것이 소득 장목이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이제 테마 특강을 했던 거고요. 예. 조금 더 이제 잠깐 좀 이따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마을목회 관련해서 제가 2017년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을목회 신학과 실천이라는 책을 제가 엮어서 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 해가지고 유성준 교수님이 이제 그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에서 이제 많이 그 세미나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초청해서 그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가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 내용을 좀 여기 책에 좀 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실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적으로는 이제 최은남 전 총회장님께서 이제 해피코리아 연구원 그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론과 실제 해가지고 2020년도에 좀 저에게 그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6월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서 일부 챕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한국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그 사랑의 수영관에서 한 2017년도쯤에 그 세미나를 침례교 아주 교단적으로 크게 이제 하는데 한 300명 정도 내외가 모였는데 그 세미나에 강의했던 내용을 그 2022년에 책을 내는데 목사님 책을 내도 되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벌써 몇 년 전이라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좀 다시 탈고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냈더니 이렇게 책의 그 일부 챕터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그 한국기독본부에 실린 내용입니다. 기윤실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라고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 가운데 한 1000명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카톨릭이 24.7%, 두 번째가 불교가 23.4%, 기독교가 16.2%가 호감이 가는 종교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를 얼마나 매우 신뢰한다. 여기 보면 2.7%가 매우 신뢰한다라고 그랬고요. 약간 신뢰한다 해가지고 18.3%가 약간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45.1%인가요?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8.7%,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모름, 무응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뢰,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합하면
21%가 되고요. 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하면 74%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윤실에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가장 코로나19 이후 더 나쁘게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신뢰도가 가장 낮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목사님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초창기 그 이단으로부터 시작이 해가지고 신천지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매개의 원인이 됐던 그런 교회들이 처음 그 영향이 많이 미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그 지금 현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매우 심각한 지금 위기입니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불용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신뢰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과 등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그러면 이것을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뢰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전도가 가능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독교 내부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자정 능력을 이것을 우리가 발휘해야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런 자정 능력을 하지 못하면 에이고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21점 몇 프로보다 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동안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꾸준하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또 뭐 알기도 하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본연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분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본연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5년도에 5월에 이렇게 그 건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큰 그런 통나무를 가지고서 그 한옥 예배당을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5년 5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9월에 예배당이 입당을 하고 11월에 말에 사택을 입당을 옆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택을 건축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어떤 분이 농사 짓던 논인데 그 농사 짓던 논을 더 이상 농사 안 짓겠다고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명예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논이었는데 그분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농사를 못 지니까 동네 분 가운데 그 농사를 지었던 건데 그거를 안 짓는다는 얘기 듣고는 제가 건축한 이후에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한번 농사를 지어볼까 하는데 제가 그것을 지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지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지시려고요? 뭐 배우면서 그냥 지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처음 농사를 짓는데 이 홍성은 오리농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홍성의 오리농법으로 유명한 데가 어떤 마을인지 아세요? 혹시 마을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문당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영로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주영로 집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풀무학교 출신인데 일본에서 그 오리농법을 배워와가지고 이것을 동네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도 이제 뵀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이 오리농법을 한번 흥미를 한번 농사 지어보세요.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도 합동집교회를 부르는 나가는데 그 목사님도 흥미 농사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서 알았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분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 흥미를 오리농법으로 짓다가 나중에 뭐 우렁이농법으로 짓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오리가 AI 조리독감이 와가지고 못 짓게 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렁이농법으로 짓고 그랬었고 또 2008년도에 제가 수세미 농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짓고 체험 농장을 11년도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도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가 됐는데 제가 홍성에 온 지 7년 차가 됐을 텐데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지금 농사를 지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농사를 배워가지고 친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치는 거예요.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그냥 무턱대고 지었는데 근데 그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농사를 어디 가르쳐주는 데가 있으면 알고 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조그만 농사지만 어디서 농사를 가르쳐주는 데가 있으면 그걸 배워서 좀 알고 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어디 가르쳐주는 데가 어딨나 보니까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또 충청남도 도농업기술원이 있는데 그 도농업기술원이 저희 홍성하고 같이 붙어있는 예산군에 있어요. 차로 가면 한 30분 거리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2010년도인데 연초인데 귀농대학을 1기로 모집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다 여기는 귀농대학이니까 초보 농촌분들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데니까 가서 내가 배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입소하게 됩니다. 자 근데 2010년도의 상황이 이렇게 우리 마을을 보니까 고령화 또 신생아 출생률이 거의 제로의 상태예요. 젊은 가정들이 없다 보니까 아기 낳는 가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농촌은 저소득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고 야 이런 농촌인데 앞으로 농촌은 점점 더 과소화 소멸 위기에 더욱더 깊이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런 농촌을 앞으로 뭔가 좀 살리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죽어가는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답이 떠올려지지 않는 겁니다. 전혀 답이 떠올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귀농대학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귀농대학에서 제가 2010년도 8월 5일 날인가 이때 수료를 했는데 이 수료식 날 A4 용지 한 장씩을 주면서 자기 계획을 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4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웠냐? 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 또 이유가 있는데 이 귀농대학에서 1박 2일로 전북 진안군을 1박 2일로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귀농대학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 뿌리협회라고 하는 곳을 간 거예요. 근데 뿌리협회가 가보니까 그 본인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 마음속에 야 이분들이 앞으로는 농촌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들어야만 농촌이 지속 가능하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번쩍 드는 겁니다. 이분들 활동하는 내용을 듣고 또 이렇게 면서 제지에 나갔는데 이게 이제 5일마다 장이 서는 장터인데 이 공모 사업으로 이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의 장터고 뭐 어디든지 도시든지 농촌에 있는지 이 상점들이 쭉 있는데 보면은 얼마나 간판들이 어지럽습니까? 농촌이든 도시든. 그런데 여기는 간판 정비한 사업을
이 귀농한 사람 가운데 이제 공모를 거기 응모해가지고 이 간판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을 한 걸 보여주는데, 야, 이분들이 정말 농촌을 이렇게 활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겠구나.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앞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그 귀농인 단체에 활동하는 모습과 이런 그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깨닫고 느끼게 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농촌이 이분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건 뭡니까?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나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 눈에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 낮 시간에는 이 마실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난 마실길 둘러보는 시간도 갖고 그러다가 저녁 때 되니까 용담면 와룡마을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짐을 풀고 나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 마을 주민 가운데 한 분이 나오셔서 특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직책이 아주 생소해요. 처음 듣는 직책이에요. 저로서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이름이 있지도 않아요. 강주현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인데, 이분의 그 특강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농가 소득이 높은 잘 사는 마을이 되었나 하는, 말하자면 그 마을 성공 마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은 가구 수가 22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마을은 도시 근교에 전원주택 새로 들어선 데 같이 아주 깔끔한, 그리고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와서 살고 싶은, 귀농하거나 귀촌하면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이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 좋은 동네 영농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는 가공 공장이 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말하자면 지어져 있고, 마을에 식당도 운영을 하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직거래로 판매하고, 또 식당도 운영을 하니까 그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를 거기서 하니까, 말하자면 조금 더 나은 가격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는 다 마련이 돼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농가 소득이 지난번에서도 아주 높은 그런 마을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려지게 되니까 그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 마을의 추진위원장이나 마을 이장님한테는, 이장님, 추진위원장님, 저 이 마을로 귀농하고 싶은데, 저 이 마을로 귀촌하고 싶은데 터가 좀 나오거나 집이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분들이 수첩에 즐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이 마을을 보고, 이 마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홍성군도 또 신동리도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소득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귀농계약 수료할 때 저는 4가지 계획을 그래서 세우게 됩니다. A4 용지를 한 장씩 주면서 그걸 쓰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홍성군의 귀농인 단체를 제가 만들겠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과소와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문 닫는 거예요. 교회도 폐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박한 겁니다. 이 농업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내가 또 내 뒤에 이어서 지속 가능한 선교가 가능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저는 이런 4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귀농인 단체를 조직하겠다는 거 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거 하고, 또 체험, 앞으로는 농업 농촌은 체험의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체험 농장과 체험 마을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4번째는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담긴 소박하지만 이런 마을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제가 2010년 8월 5일에 세웠던 그 계획을 끊임없이 그거를 해서 다 이런 것들을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게 되고, 아까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꿈꾸면서 4가지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홍성훈 귀농지원 연구회도 아까 그런 그 귀농인 단체를 조직해서 이게 창립 총회 때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그 말하자면 이 초대 회장을 하고 3대 때도 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지역의 귀농운동을 이렇게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귀농인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임지가 없는 무임인 목사님들도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 가운데 이 농촌에 오셔서 또 이 번역 사업을 하는 그런 마을 사무장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이 교육을 참여한 분들 가운데는 한 4분의 1 정도는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의 분포도가 한 4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도시에서 귀농미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4분의 1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홍성의 그 귀농인 단체를 이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 귀농 상담소를 열어가지고 도시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귀농 비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주면 그분들이 정착하면 교회에도 또 출석을 하고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2015년에 귀농 상담소를 그래서 1호로 열면서 제가 100명이 충분히 막 얼마 된 충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안해가지고 2015년 12월에 홍성에서 귀농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되게 이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그렇게 되어진 거고요. 또 사회적 마을 만들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4개 마을 이장님들한테 찾아뵙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사회적 마을 만들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회적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 이런 제목을 잡고 강사를 2분을 섭외해가지고 문당리의 문당권역을 친환경 마을을 만든 주형로 대표를 그 마을을 그렇게 만들어온 그런 하나의 사례를 좀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희 홍성군에는 구항면 거북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진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 진안군에 좋은 동네 영농조합이 만들어져서 6차 산업화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이 높은 그런 마을 제가 보고 왔잖아요. 그와 같은 마을이 홍성군에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구항면 거북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전통 테마 마을인데 그 당시 사회적 기업 진앙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안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이 판매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급해주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6차 산업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의 사례를 봐서 좀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돼서 어쨌든 그 4개 마을 이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임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 마을에 관해서 진행을 하고 제가 또 생각하는 이 4개 마을을 어떻게 묶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까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말하자면 계획을 세운 것을 이 원고를 뭐 한 6, 7장 A4 용지로 했는데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발제를 한 15분 정도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 제목이 장목 저수지권 농촌 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안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발제를 해요. 네.
그것은 제가 그 귀농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농촌이 체험의 공간으로 바뀔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련 속에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제목과 글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체험 농장, 체험 마을 만들기, 마을 박물관 만들기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귀농 귀촌인 도시민 유치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나가고 견학도 하고 또 2015년도에는 신동리 마을 박물관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충남의 마을 만들기, 또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이나 홍성에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마을 만들기 처음 기획해서 한 것이 저희 마을 주민들을 한 8분 이렇게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번 관광 겸해서 견학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가실 분 계시면 말씀해달라고 그러니까 8분이 응답을 한 거예요. 가신다고. 그래서 마을 총무님을 비롯해서 노인회장님이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 전남 장성을 그때는 마침 이 100명의 총무님이 농어촌부 총무 되기 전에 거기 담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기를 제가 그 남상도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담임할 때 거기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100명이 그 목사님이 잘 안내해가지고 거기 이제 견학을 했고요. 마을 주민들 모시고 그 두 번째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를 2011년 4월에 저희 마을의 회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이제 번역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군에서 이제 와가지고 설명회를 한 거예요.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그리고 나서 군에서 연락이 다시 오기를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앞서서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주민 토론회 할 때 제가 발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제한 내용을 그거를 이제 사업계획서로 PPT 자료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PPT 자료를 전혀 만들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3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홍성군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 홍성군에서는 나중에 한 일주일쯤 후에 연락이 왔는데 여기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원회도 조직을 해 있지 또 사업계획서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주로. 그래가지고 홍성군에서 연락이 다시 오기를 선정이 됐으니까 이 컨설팅 회사를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붙여줄 테니까 추진위원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나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농림부 사업으로 2012년 5월에 심사가 있었는데 그 최종 심사에서 선정이 되고 명칭을 온의 번역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면서 예산도 그때 세워지게 되는데 42억 8천만 원이 세워져서 4개 마을을 묶어서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진행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농촌에 있는 목사가 제가 아마 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사업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이제 농촌을 살리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마을 사업이 유치가 되고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그 목회하시는 그 지역에 어떤 꿈을 갖다가 꿈을 꾸실 때 그 꿈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목회 패러다임에 우리가 전환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신학교 들어가서 또 그동안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목회하시면서
우리는 모두가 성장주의 목회를 다 꿈꾸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장주의 목회 배운 것, 그것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마을이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그 동력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없었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계신 그 마을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10년 동안 전혀 없었다 생각한다면 그 마을의 동력이 얼마나 더 떨어졌겠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귀농귀촌한 사람이 있어야만, 앞으로 더 있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되고 동력이, 마을이 활발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그렇고 마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귀농귀촌 상담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과 함께 지금은 이제 성장에서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느냐, 바로 마을 주민의 행복, 그리고 마을 주민을 돌보는 돌봄, 여기에 지금 국가적인 과제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도, 또 마을의 과제도 여기에 지금 중점 과제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그 장곡면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감사를 보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을 이렇게 해서 농업경제분과의 분과위원으로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만들어져서 지금 하는 데에도 분과가 하나가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면 돌봄 분과가 만들어졌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근데 우리 교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렇게 선도적인, 이렇게 뭔가 주제를 선점해 나가면서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단적으로나 노예는 이렇게 자꾸 뒤에 쫓아가고,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교회가, 노회가, 총회가 이것을 좀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구역장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돌봄, 말하자면 부분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마을의 구역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지금 신뢰가 많이 추락을 했는데, 이 추락을 하는 방법은, 추락한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런 목회를 통해서 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살피는 목회고, 교인만이 아닌 마을 이웃들의 마음을 살피는 목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 뭐를 필요로 할까? 또 어떤 일을 괴로워하는 것은 없을까? 또 불편해하고 어려운 것은 없을까? 불안해하거나 위태로워하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또 돌봄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귀중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중심 과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돌봄 마을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곡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복지 돌봄 분과가 만들어져서 마을의 주민들을 각 마을에 한 명씩 돌봄 반장을 세워서
돌봄 관장 119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노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말하자면 교회에 아주 중직들을 갖다가 이 돌봄 관장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구역장들을 갖다가 마을로 화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필리핀의 그 이춘영 선교사님이라고 한 여러 해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 이춘영 선교사님은 캠프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마을, 그런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목사님에 대한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지지와 또 성원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각 전국의 우리 노회들마다 이 행복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교회, 지교회의 그 돌봄 관장 뭐 이런 분들 비롯해서 이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적고 예산이 적은 교회의 제일 큰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인적인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은 뒤로 하더라도 재정을 좀 뭐 아직 조금 쓰고라도 뭔가 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 학교를 한다든지 무슨 문화교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인적인 자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차단을 해서 저는 노회의 홈페이지에 합업창을 만들어서 노회 행복지원센터, 경북노회 행복지원센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등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노래를 가르칠 수 있어. 나는 미술 치료를 나는 가르칠 수 있어. 나는 뭐 연극을 지도할 수 있어. 나는 뭐 체조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어. 아주 다양한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회 홈페이지에 행복 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홈페이지를 볼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분을 모시고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이든 90분이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그 강사님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죠.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교회로서는 굉장한 목회의 힘을 얻고 또 활력을 얻고 또 그렇게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또 그렇게 노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노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마 전국 노회의 모범 사례로 아마 이런 것들이 전파가 돼가지고 우리 교단에 이런 그 행복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되어진다면 저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잃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뭔가 앞으로 새로운 교회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의 주민들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활발하게 되어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태국의 호춘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는데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찾아보시면 우선 저는 많은 것을 하기보다 한 가지를 뭔가 찾아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리치를 했던 건데 이 왼쪽에 위에 사진은 전부 다 이게 영락교에서 와서 아우리치를 했던 코로나19 이전에 했던 건데요. 거기는 이제 청년들이 와서 하기 봉사 때 충남로의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한 10여 개 교회를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제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같이 청년들이 하기 봉사를 왔는데 어른들도 이제 다양한 그런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룹을 줘가지고 와서 순회를 하면서 한 15개 만약에 지역에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하자면 하모니카 합주단인데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시간 테이블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칼을 갈아주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차에다가 딱 가져와가지고 그 칼을 갈아주면서 이렇게 또 15교회를 순회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거 청년들이 이제 선국을 했던 것이고 또 미용봉사나 또 이렇게 마을 잔치도 한번 하고 또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 아우리치를 할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면 이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매교련이 되어 있는 교회나 한번 도시교회에서 농어촌 지역의 교회로 이렇게 아우리치를 간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때 거기서 성과가 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한 번 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또 안 간 데 가야지, 또 안 간 데 가야지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면 뭔가 반짝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지원하는 교회나 아우리치를 나가는 교회들도 이런 좀 정책적인 또 전환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돼야 효과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한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 한 마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기 이제 아우리치를 왔던 그 교회의 뭐 청년이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그분들하고 말하자면 도시교회의 성도하고 그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뭐 아우리치를 1년에 한 2번 온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 2번이고 3번이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것이 다음에 왔을 때 정말 아이고 오셨냐고 또 얼마나 반갑게 또 이렇게 만나겠어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아우리치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은 성도들의 변화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만 바로 한국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의 희망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구매 꿈으로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마음들을 녹여낼 수가 있고 저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나누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2012년에 만들고 귀농생활이라는 개간지도 제가 만들고 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이제 귀농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했고 또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면서
농림부에다가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2012년에서 14년까지 5억의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다양한 그런 귀농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좀 그냥 보시죠. 제가 이제 홍성군에 제안을 해가지고 가공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도 10억의 예산을 농림부에서 말하자면 그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홍성군이 이제 10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가공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역에 우리 같은 노예의 목회자들 같이 이렇게 견학을 2013년도에 고흥에 가서 이런 그 협동조합이 그때 막 회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같이 교육 차원에서 견학을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그 협동조합들 견학을 목회자들이 다녀오기도 하고 또 백회총회 때는 총회 목회박람회에 좀 이렇게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부스를 운영을 이렇게 같이 하고 우리 가운데 뒤에 있는 분은 이 변창배 전 사무총장이죠. 지금 이제 CTS 부사장으로 지금 있고요. 백명희 총리. 사회적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성장에서 지금 국민 행복이라고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국가의 그 말하자면 아젠다도 성장에서 국민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전철을 타도 그래서 국민 행복 코레일 이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저 그 고속도로 변에 화장실 가도 화장실에도 이런 국민 행복이라는 그런 쓴 글귀를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도 바로 이런 그 교회 성장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만 해도 그건 성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가 행복하고 교인도 행복하고 마을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제가 2015년에 제안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처음 모임을 갖고 천동에 있는 수목원을 방문한 거예요. 이 시온교회라고 김영진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수목원에 카페에 들렸었죠. 제1의 마을목회 이야기 한마당을 2015년에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이용정 그때 당시 사무총장이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총회적으로 이 마을목회 지역 마을목회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회 뭐 장신대 마을목회 박람회도 하고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때 그 총회 지역마을목회 컨퍼런스를 할 때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저는 마치 그때 서울 방에서 하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막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또 현장을 좀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을 박물관 저거는 이제 그 모습이고요. 102회 총회 주제가 바로 이제 그 마을 목회고 2회 마을 목회 이야기하고 3회 마을 목회 이야기합니다. 이건 총회 주재위원장님이 저희 마을,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주재위원장 하실 때 우리 최각도 목사님 은퇴하셨죠. 이거는 이제 고인돌이 저희 마을에 있는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이 말하자면 저기 뭐가 덮여 있고 뭐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저걸 갖다가 이제 제가 말하자면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인돌에 대한 벽화도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그랬죠.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암벽 체험장 모습이고요. 이거 이제 권역 센터의 모습. 많은 방문자들이 있었고요. 선교사님들도 이제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독 공부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마을목회 관련해서 제가 쓴 것들이나 기사가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농어촌 선교 전략 세미나를 할 때 저를 주감사를 불러서 제가 그 강의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장신대 뭐 대학원 특강이라든지 뭐
각 신학대학의 특강이나 농목협의 특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쭉 그동안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마을 목회자 학교를 6기를 태안 힐링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우리 성석환 교수님을 주재 강사로 모시고 진행을 했고, 아주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교단에서 오셨는데 굉장히 감동과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마을 목회 신문을 이제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검색창에 쳐서 보시고, 또 마을 목회 관련해서 또 이렇게 기고하실 분들은 글을 내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예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또 마을 목회 유튜브 마을 목회 TV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티스토리 마을 목회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장신대 제가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장신대 황홍열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저희 그 교회를 방문을 일찍 하고 또 학생들 데리고 이제 오셨었는데 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낸 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좀 제가 여기가 좀 실었는데, 자신의 과제를 농촌교회의 자립이나 교인수 성장이 아닌 희망이 없는 농촌이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을 만들기 위해서 찾은 데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둘째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답을 오 목사는 진안군 마련마을 만들기 사례와 뿌리협회를 통해서 찾았고, 이를 자신의 마을인 홍성 신동리에 적용하되 지역의 농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의 공감대를 얻고 홍성군 귀농지역 연구회를 조직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여는 것이 그의 마을 목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셋째, 조직과 공동체를 통해 농민들, 귀농귀촌인들의 욕구를 정부나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으로 잘 결합시켜 이를 시행하는 일이다. 넷째, 마을 만들기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에는 오 목사가 2013년 이장으로 선출된 것과 사모가 2015년부터 분야회장이 된 것이다. 오 목사가 이장이 되는 것은 농촌 살리기를 위해 마을 만들기를 한 것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다섯째, 오 목사는 자신의 마을 만들기의 정의대로 기본적 소득을 높임으로써 마을을 살고 싶은 행복한 마을로 만들고, 마을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와서 살고 싶은 마을을 목표로 일했다. 오 목사의 마을 만들기 사례가 시사하는 점, 주민들에게 모델 사례를 현장 마을을 방문함으로 동기를 부여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 및 주민 토론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능동적 참여 기회 마련, 마을 신문 참관 등을 통해 소식 나눔, 신동리 마을 박물관 조성, 고인돌 역사문화 현장을 통해 마을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등이다.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 한국교회연구원 우리 노영상 원장님은 마을 목회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가 마을 목회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또 장신대 성석환 교수님은 마을 목회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지향하는 목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마을 목회란 선교적 교회로서 목회자 교회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전통을 살리고 주민의 이론으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존중하며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목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동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장주의 목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뼛속까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전도 대상으로만 삼고 공격적인 그런 전도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지금 부닥쳐서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우리 스스로 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마을 사람을 배려하고 섬김과 돌봄의 그 일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 행복한 마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마을 만들기 시대 마을을 디자인하는 우리 목회자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마을을 여러분이 꿈꾸고 디자인하는 대로 마을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한번 여러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마을을 말하자면 나는 디자인하고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 마을이 주민들이 행복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마을 주민이 마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을 만들기가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이거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상향식이에요. 주민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리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을들은 많은 예산을 국가의 예산, 지자체의 예산을 갖다가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공모사업이 지금 그래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서 진행돼도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진행이 돼도 그건 마을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목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되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손실입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농촌이 귀농귀촌 귀향해서 지금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걸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막 왕성하게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농촌의 목회가 지속 가능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마을 목회를 통해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서의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목회자가 지역 주민의 무한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 되고 우리 마을의 목사님들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